자, 서식 시트. 자, 각 모든 시트에는 문제와 함께 시트의 내용들,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빠르게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A열의 너비를 설정하는 거는 A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열너비, 그 다음에 열너비 값을 1로 지정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B1에서 G1 셀 영역에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나왔고, 그 뒤에는 글꼴 밑줄을 지정하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B1에서 G1까지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홈 리본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글꼴 크기는 16을 적어 주시고, 굵게라고 했죠? 그래서 굵게라는 단축, 밑줄은 이중 밑줄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이어서 볼게요. 제목에 지점별 판매 성과, 실적이라는 것 중에 실적이란 이 글자를 한자 실적으로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블록 설정 가능하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한자 키 눌렀을 때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실적들의 한자들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한자 사전을 확인하면서 이제 뜻을 찾아 쓰셔도 되는데, 보면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실적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변환을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실적이라는 글자가 엑셀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마찬가지 제목에다가 특수 문자를 넣어주는 문제네요. 커서를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이 G라는 글자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특수 문자를 넣을 때는 미음의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특수 문자, 여기 나와 있는 이중 사각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보기 변경을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중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나와 있는 특수 문자, 삽입해달라고 하는 특수 문자가 지점이라는 글자 앞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 칸 띄워쓰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미음의 한자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제 특수 문제를 넣을 수가 있는데, 미음의 한자 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글에 자음키면 기역에서 히읗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역에서 히읗 중에 어떤 자음키를 누르든지 간에 누르시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특수 문자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실적이라고 변환한 이 괄호 다음에서 한 칸 띄우고 미음의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보기 변경을 눌러서 원하는 거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지점별 판매 성과라는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지금 셀 서식 통화 기호를 표시하라 나왔네요. 자, 매출액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액은 E4에서 E12 셀에다가 설정하는 거고요. 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원하는 형식으로 하려면은 오른쪽 클릭의 셀 서식,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셀 서식은 단축키 컨트롤 1을 눌러서 표시 형식을 통화 범주로 바꿔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호를 원화 형태로 바꾸실 수 있고요. 다른 거에 대한 옵션, 언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누르시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지금 셀에 색깔을 지정하는 거고요. 글자의 맞춤을 설정하는 문제네요. B3에서 G3 한 번에 설정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4에서 B13까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색깔을 지정할 텐데요. 그죠? 그 셀 서식이라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 셀 음영, 채우기 색상을 지정하면 되고, 여기 보게 되면 파랑색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린 팁을 보시게 되면 파랑 강조 80%더 밝게 라는 거를 이 스크린 팁을 확인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이라 나왔죠. 그죠? 자, 이거는 셀 서식, 자, 컨트롤 1키를 눌러서 맞춤이라는 데 가시게 되면 가로에 균등 분할을 찾으실 수 있고요. 들여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터라 그냥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해야 되는 게 7번 문제네요. 7번은 F4에서 F12까지 영역에
음수일 경우는 빨강색 괄호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쓰는 서식 가볼게요. 자, 이런 류는 다 표시 형식이죠. 눈에 보일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 가주시면 되고요. 자, 숫자라는 범주에 가시게 되면 이 의미죠. 음수가 나왔을 때는 빨간색이 나오고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걸 선택해 주시는 게 7번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 달성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7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 8번 문제 작성 1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G2. 자, G2에는 셀에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고 셀 서식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형식으로 표시하러 나왔네요. 자, 오른쪽 클릭에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을 눌러서 자, 맞춤에 가시게 되면 셀의 맞춤이라는 걸 체크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셀 서식에 YYY 해가지고 요거를 표시 형식에 가시면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용자 지정에 가서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YYY 연 그죠? 하나 띄우고 MM 월 하나 띄우고 DD 1로 설정해주게 되면 위에 날짜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셀에 맞춰서 글자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C13에서 그죠? C13에서 D13셀 영역에 대해서는 소수자리 2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오른쪽 클릭하셔도 되고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에 가시게 되면 소수자리 수를 2로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이 되겠네요. 자, 다음 결과와 같이 테두리를 지정하라 나왔는데요. 테두리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바깥쪽 테두리는 조금 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오른쪽에 세 칸은 X 표시를 해달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는 좀 진하게 붉은 상자 테두리 해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첫 줄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평균 위에 하기 위해서는 제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지정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칸은 X 표시를 해준다 라고 했으니까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오른쪽 올라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대각선을 각각 설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지정하라고 나와 있는 테두리 설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이제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서울, 부산, 대구, 제주 지역의 목표 수량, 판매 수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차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서울, 부산, 대구, 제주죠. 그죠? 자, 목표 수량, 판매 수량에 서울, 부산 떨어져 있는 영역 같이 잡을 거니까 자, 대구와 제주죠. 그래서 대구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주를 선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삽입에 그죠? 세로 막대 차트가 되겠고요.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 되겠지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자, 위치가 어디냐면 A15에서 G27이라 했으니까 자, 셀에 맞춰서 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 위치를 맞추실 수 있다 했죠. 자, 왼쪽 모서리 A15를 맞췄으면 자, G27은 마찬가지 끝에 이 부분을 선택해서 Alt 키에 27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차트를 이제 데이터 표를 표시하라 했는데요. 이 차트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해달라 했습니다. 표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레이아웃이라는 차트 도구와 관련된 게 이렇게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이 중에 데이터 표라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표시라는 걸 눌러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 됐으면은 빈 곳을 클릭해서 저장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식이라는 시트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필터에 가보겠습니다. 자, 필터 시트에서는 여기 일단 큰 문제를 보면 A열 앞에 연번열을 삽입해 주십시오. 나왔으니까 A에서 열을 삽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연번을 추가해 주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연번은 숫자 1을 입력하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를 해주게 되면 연번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1에서 H1은 지금 A열 연번이 추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 네,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정이 일부 됐겠지요. 그죠? 가운데 맞춤하는 것까지 했고요. 틀 고정을 사용하여서 A열과 1번, 3번 행이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 틀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틀 고정 커서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열, 그죠? 1번에서 3번 행. 자,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활성화 문에 하얗게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셀인 D4를 클릭한 상태에서 틀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기에 가시게 되면 틀 고정이 있고요. 틀 고정에 틀 고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1번, 3번 행,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 스크롤을 눌러주시게 되면 A열도 고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 포인트 관리표에서 구매 실적이 90만 이상이거나 설문 포인트가 80 이상인 사람을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서 추출하시오. 고급 필터라는 거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까다로운 건 고급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여기 제시된 것처럼 조건을 미리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 고급 필터의 좋은 점은 다른 곳에 원본 데이터 손상 없이 다른 곳에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조건을 먼저 적겠습니다. B15.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구매 실적이 되겠죠. 구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구매 실적이 90만 이상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크거나 같다 90만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설문 포인트 80 이상인 사람. 자, 여기 필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자, 이 문제를 보면 90만 이상이거나 그죠? 80 이상인 사람이니까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그죠? 한 줄을 띄워서 80 이상이라는 걸 입력을 해주시면 조건이 설정이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커서를 중앙에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A를 해서 표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데이터라는 리본에 가시게 되면 필터 결과를 고급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현재 위치에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것이고 자, 목록 범위는 지금 우리가 설정한 목록 범위 반짝반짝 조건 범위는 금방 우리가 설정했던 여기 B15에서 C17까지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복사 위치는 뭐라고 나왔냐면 A20이죠. 그래서 A20을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구매 실적을 봤을 때 90만 이상인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90만 이상이 아닌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설문 포인트 값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추출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필터 결과에서 그 생년월일에 월이 5월인 사람 전체 행에 노란색 셀 음력, 진하게 기후인골 서식을 설정하려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필터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필터 결과에다가 조건부 서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설정을 하십니다. 행 전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잡아주셔야 되겠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20번 행에 있는 거는 표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식 지정하지 않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봅니다. 자, 홈 리본에 가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생년월일 값에서 월 값을 일단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 규칙 관리를 가서 새 규칙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무조건 이걸 써주셔야 되겠죠. 수식을 써주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값을 찍어줄 때 제일 첫 번째 값을 찍어주고 F4번을 2번 눌러서 그
참조 형태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걸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는 해서 month라는 함수를 써서 월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 뽑힌 결과 중에 생년월일 값을 하나 찍어주시는데 절대 참조죠. 이 상태에서는 끝까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F4번을 2번 누르시면 되죠. 2번. 자, 괄호를 닫아주고 이 값이 뭐라는 값이랑 같습니까? 라고 하는 조건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거는 하나의 값을 조건을 설정했지만 첫 번째에서 지금 선택한 마지막 김예술이라는 친구까지 검색을 하겠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서식 단추를 눌러서 자, 채우기의 색상을 노랑 색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글꼴에 글자를 진하게 굵게 기울인 고리니까 굵게 기울인 고리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또 확인을 눌렀을 때 결과물이 확인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명의 두 분의 사람의 전체 행에 진하게 기울인 곳 색상까지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분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분합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렬이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부분합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부분합을 실행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합을 하기 전에 무조건 문제를 끝까지 읽어봤을 때 나와 있는 것처럼 정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클릭을 해주시거나 A2에서 F19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리본에 정렬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기준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정렬, 2차 정렬을 추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죠? 자, 배달 담당별로 오름차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배달 담당을 봤을 때 디귿, 비읍, 지읒 순서, 그래서 기역에서 히읗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배달 담당끼리 묶이는 그룹의 효과를 가지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클릭하시면 안 되고 A2에서 F19까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데이터의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셔야지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룹은 아까 배달 담당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1차 정렬되어 있는 기준을 그룹으로 삼아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구해야 되는 거는 최대값을 먼저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시고 자, 밑에 체크해야 되는 거는 배달량과 배달 시간을 체크해 주시고 필요 없는 비고는 체크를 지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최대값 구하고 나서 이제 합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부영, 배무현, 그다음에 장동욱의 그룹에 맞춰가지고 체크했던 배달 시간과 배달량의 최대값이 각각 구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칠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달량의 합계를 더 표시해달라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한 번 더 가주시는데 자,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두시고 사용할 함수는 그죠? 합계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값이고요.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 거는 배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량의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배달 시간, 분을 체크를 지워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를 같이 표시한다면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체크를 지워주셔야지 기존의 최대값 구해진 거에 추가적으로 합계 또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도록 윤곽 설정하십시오 라고 나왔는데 자, 요 앞에 1, 2, 3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윤곽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눌러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빼기를 눌러서 도부영의 요약, 그 다음에 배무현은 그대로 표시해주고 장동욱의 세부적인 데이터는 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윤곽 설정은 뭐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이대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 실무에서 많이 쓰는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고급 필터라든지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 자,